그게 U20이 그게 뭐 그걸 거예요. 뭐 그 20세인가 예, 20세 그러니까 청소년하고 성인 그 구분하는 걸 거예요. 23인. 예, 그러니까 성인으로 나올수록 약간 흥행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성인으로 나올수록 실력이 더 좋을 거고요. 그래서 그 뭐냐면 그래서 대회를 나누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성격을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또 장사를 위해서겠죠 또. 왜 하필 그 많은 기회를 줘요? 그렇긴 하죠. 네. 왜 하필 딱 23세? 그게 23세가 대학 졸업 전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23세가 넘으면 대학을 졸업하니까 이제 정말 사회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리 축구 실력이 대단해도 내가 지금 학생이면 돈을 못 벌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준이 대학 졸업 전이냐 후냐 운동선수는 그걸 나누는 것 같아요. 그리고 23살이면은 이제 병역도 대부분 끝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물론 운동선수들은 병역을 미루지만 그런 게 대부분 해결될 나이가 23세니까 그래서 아마 23세를 나누는 것 같아요. 지금 영국에 음. 주드 벨링엄이라는 사람이 주 뭐요? 19살 주드 벨링엄이라는 사람이 주드 벨링엄. 19살인데 어. 1,000억인가 어. 받고 연봉 1,000억 받고 어.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에 가더라고. 아 축구 선수예요? 네. 네, 대단하죠. 지단의 번호 5번을 달고 대단하네요. 이야, 19살이고 엄청 잘하나 보네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아마 3대가 덕을 쌓으셨겠죠. 뭐. 네, 뭐, 네. 뭐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거나 뭐 그랬겠죠. 뭐. 자, 어쨌건 봅시다. 이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 할 게 이제 반데르발스 이쿠에이션인데 기억나죠? 네. 반데르 시영이가 네. 학교 해설, 학교 프린트 문제 해설 프린트 뭐 만들어 줄 수 있나요? 학교 프린트 문제가 있어요? 어디 있는데요? 학교 프린트. 학교 프린트 문제 아니에요? 아까 보면은요. 음. 이게 원자 그거 같이 있나요? 이게 문제가? 네, 아까 자기가 나한테 준 거. 아, 저기 거. 여기에 붙어 있는 거. 네. 내가 그거 그 우선 어려운 거 있으면 먼저 질문하세요. 그럼 내가 먼저 그게 풀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럼. 요게 중요하다고. 어떤 거요? 이거요? 이거 쉽잖아요. 이거 내 교재에도 다 있는 건데. 네. 내 교재에 다 자세한 있는. 거 네, 교재에 다 있는 거고. 강조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한테 그거 이렇게 뭐냐면은 몇 번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뭐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네. 왜냐면 이렇게 뭐냐면 나도 속도가 있으니까 먼저 뭘 해야 될지 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은 금방 그거 먼저 하죠. 그러니까 뭐 하다가 이거 좀 풀어주세요 하고 사진을 찍어 올려. 그럼 내가 이제 이게 손으로 해 보여줄게요. 그렇죠? 자, 반데르발스 이쿠에이션. 얘는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 중 하나죠? 맞나요? 그럼 이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 중 하나. 근데 왜 얘는 가리키는 걸까요? 교과 과정 중에 왜 반데르발스 방정식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바로 이걸로 이제 노벨상 받은 거라고 했죠. 노벨상. 기억나요? 그래서 그 반데르발스 방정식은 이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p 플러스 v 제곱분의 n 제곱 a 제곱 v 빼기 nb nrt. 보십니까? 자, 저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위아래 수식이 같은 거 알겠죠? 어떻게 한 거냐면 이게 몰수 n을 이렇게 나누면 이런 꼴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요거하고 요걸 동시에 이렇게 이게 n 나누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딱 봐도 어디가 더 깔끔해요? 이게 더 깔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걸 더 좋아하고 화학자 뭐 일반학층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상수 A, B의 의미는 알죠? 네. 자, B가 뭐죠? B가? 바로 기체 자체 크기 보정항 알죠? 기체 자체 크기 보정항. 그래서 실제 기체는 스스로 크기가 있는데 이상 기체는 없잖아요. 그 때문에 실제 기체가 있을 때의 거시적인 부피가 이상 기체적 부피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빼기 B 이렇게 보정한다. 이게 뭐 이게 보정을 해 나가는 그 뭐냐면 설명이 있는데 대충 그냥 우선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여기서 A의 의미는 뭐세요? A. 바로 분자 간 인력 보정항 이겠죠? 기체 간 인력 보정 알겠죠? 밑에는 A 제곱이 아닌가요? 어디 있어요? 아이고, 쏘리, A. 쏘리. 저렇게. 알겠죠? 아, 저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 상호작용에는 인력 말고 뭐도 있죠? 청력도 있는데 왜 청력은 보정하지 않을까요? 왜 청력은 저기 보정하지 않을까요? 인력과 청력이 동시에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왜 저기서 청력 얘기는 안 할까요? 자, 잘 봐. 아까 선 넘지 말한 말 기억나요? 네. 자,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가 더 우세해요? 인력이 우세하고요. 너무 가까이 붙으면 청력이 우세해진다고 했죠? 이거는 세상 전 우주 만물의 진리예요. 알겠죠? 그러면 기체는 기본적으로 입자 간 거리가 기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기본적으로 먼 걸 뜻해요? 가까운 걸 뜻해요? 기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멀어져 있는 걸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기체라고 하는 상태는 인력하고 청력 중 뭐가 더 우세한 거예요? 인력이 우세하고 청력을 어떻게 하겠다? 무시해도 되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청력 보정항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 반데르발스 방정식에서는 그래서 이제 인력만 그냥 크게 고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 이제 나올 만한 건 이겁니다. 첫 번째 1. 그 기체가 액체가 되었을 때 밀도로부터 B 값을 근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로 잘 나와요. 특히나 카이스트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알겠죠? 네, 한 10년 전 카이스트 입시 문제에 저런 게 이제 대거 나왔었는데 자, B가 뭐라 그랬냐면 B가 기체 자체의 크기 보정항이라고 했죠. 그러면 기체 자체의 크기가 있는데 기체라고 하면 저 봐요. 예를 들면 이거죠. 자, 이게 첫 번째 1. 액체란 분자끼리 접한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분자가 있고요. 분자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말이죠. 여기서 만약에 요거 얘들이 다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어. 다 무한대로. 서로가 무한대로 막 떨어져 있어. 이런 상태가 무슨 상태겠어? 이게 기체 상태라고.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저 분자들이
이런 식으로 물론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서로 접해 있어. 이런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액체 혹은 고체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 액체의 밀도하고 고체의 밀도는 심각하게 차이 나요? 비슷해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물의 밀도는 얼마죠? 보통의 물의 밀도를 1로 잡잖아요. 얼음의 밀도가 0.9998인가 뭐 이래요. 그러니까 액체하고 고체의 밀도는 다르죠. 같지는 않지만 심각하게 차이가 난다 안 난다? 비슷해요. 알겠어요? 비슷해요. 다르긴 하지만 비슷해. 그게 왜? 서진고스 왜? 응? 왜? 성민이가 어. 뭔가 했어. 이렇게 성빈고스를 보고 이렇게 묘한 웃음을 짓는 거예요. 진짜로요? 성민이가 귀여워서 그랬어. 성빈이가 귀여워서 막. 진짜로요? 저 비엘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왜? 응? 왜 그런 거야? 응? 그래서 성빈고스는 종종 학교에서 수치심을 느끼나요? 지금 성빈 표정이 굉장히 억울한 표정이에요. 지금 표정이 지금 막 울기 직전의 표정인데요?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아 그래? 이거 참. 자 어쨌건. 자 그래서 분자가 있는데 그 분자가 서로 간에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기체라고 했을 때 얘가 타닥타닥 접해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할 수 있다? 액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알겠어요? 하지만 봐봐요. 기체 상태로 존재하건 액체 상태로 존재하건 자체 크기는 크게 달라져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분자 간 권리가 멀리 떨어져 있느냐 아니면 걔네들이 붙어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액체 상태로 존재하건 기체 상태로 존재하건 저 분자의 자체 크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기체상에서 기체 자체의 크기를 구하나 액체상에서 기체 자체의 크기를 구하나 그 값이 어떨 거다? 거의 비슷할 거다라고 가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들면 이렇게 그래서 H2O의 경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1. 액체상 밀도 얼마죠? 바로 1g/ml죠. 네. 맞나요? 네. 그럼 얘는 다른 말로 1000g/1L죠. 맞나요? 맞죠? 그러면 이 밀도를 몰수 밀도로 한번 바꿔보자. 몰수 밀도로 바꿔보자. 그러면 H2O가 1000g 있는 건 몰수로 치면 몇 몰이에요? 바로 얘를 18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나요? 네. 즉 물리적으로 이 표현이나 뭐 다른 표현이야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죠. 질량으로 표현하냐 몰수로 표현하는 차이일 뿐이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바로 0.018 리터 per 몰. 맞나요? 네. 맞죠? 네. 나누면 저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녀석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H2O가 1몰 모였을 때 크기는 0.018리터에 해당하겠구나.
맞아요? 네. 맞죠? 저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진짜 실험적으로 측정된 그 H2O의 반데르발 상수 값을 찾아보면 이 정도 값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실험적으로 측정된 B는 값이 얼마냐면 대략 0.03 리터 퍼 몰 이 정도가 돼요. 그럼 물론 당연히 뭐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같진 않죠. 같진 않지만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8 넘어서 0.0이면 0.02하고 0.03하고 한 5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거창한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아도 대강 그 스케일 정도는 맞출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액체상 밀도로부터 반데르발스 상수값을 대략 비슷하게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카이스트 문제에 많이 나왔었어요. 알겠죠? 이거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차이가 살짝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액체잖아요. 액체인데 실제로는 뭐냐면 요런 상태하고 요런 상태의 중간쯤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두 개는 이렇게 붙어 있고 나머지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얘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하고 이거의 짬뽕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비슷하게나마 저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저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반데르발 상수 됐고요. 그다음 여기 줄게요. 네. 줄게요. 8. 자, 두 번째 2. 두 번째 2는 반데르발스 상수를 컴프레션 팩터 표현에 응용해 볼 수 있어요. 컴프레션 팩터 표현에 응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오, 좋아요. 자, 그러면 반데르발 상수를 컴프레션 팩터에 어떻게 응용하느냐? 요렇게. 여기에서 자, Z는 PVM 오버 RT죠. 맞잖아. 네.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압력 요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집어넣는다는 얘기냐? 자, 얘는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P는 RT 오버 VM 빼기 B 빼기 VM 제곱의 A. 맞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 넣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나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버라버라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호. 맞나요? 맞아요? 뭐 내 계산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저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기 맞나? 오, 맞아요. 알겠죠? 저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컴프레션 팩터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1. 얘를 비리알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비리알 전개할 수 있느냐? 바로 얘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죠. 바로 어떻게 한 거냐면요. 요만큼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저래도 돼요? 저 무한 등비급수 있잖아요. 저렇게 이제 전개를 한 거죠. 그래서 얘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1 더하기 b 빼기 rt분의 a로 묶고 vm 플러스 vm 제곱의 b 제곱 요렇게 저렇게 표현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저렇게 표현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뭐 한 칸만 더 써볼까? vm 제곱분의 b 3승 요렇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요만큼이 b가 되고요. 이게 c고 이게 d라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저 BDR 전개를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있는 부피 역수에 대해서 BDR 전개를 했었잖아요. 이때 여기에 있는 이 B값 이게 바로 이제 뭐냐? 세컨 BDR 개수였잖아요. 그 세컨 BDR 개수 B를 반데르바스 방정식을 이용하면 이런 꼴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 저 B 밑에 V의 세제곱 삼승. 승우가 예리하군요. 예리 승우. 됐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1차 도함수. 자, 그 1차 도함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쩌란 얘기냐면 얘를 요거로 미분해보자. 알겠죠? 쟤를 저거로 미분해보자. 그러면 여기 있으니까 이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바로 1 빼기 VM B의 제곱 그 다음 B인가? 맞아? 맞나? 그 다음에 빼기 RT분의 A 맞아? 맞죠? 이거 있잖아요. 그 1 빼기 X분의 1 미분하면 1 빼기 X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 맞죠 이거? 맞지 않나요? 맞죠 이렇게 맞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변수가 부피분의 1이니까 부피분의 1을 변수로 잡고 미분하면 이런 꼴이 될 거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하자고. 그럼 뭐 나오겠어요? 바로 봐. 이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무슨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저합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저합 조건은 뭐가 뭐로 행동하는 조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을 저합 조건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이때 여기서 얘를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때 B 나누기 RT로 나누면
RT 빼기 B분의 A 이렇게 표현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왜 이래야 되느냐는 사실은 결론을 알고 접근하는 거라서 그냥 이제 편의상 저렇게 해보자는 거야, 그렇죠? 저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 짓거리를 왜 하냐면 이걸 왜 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RT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무슨 수식이었죠? 자, 첫 번째 1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 평균 그냥 운동 에너지 하면 자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 여러분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EK 한 다음에 2분의 3 nRT였던 거 기억나요? 요 수식 기억나요? 저게 바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였잖아요. 뭐 이상기체이긴 하지만 그럼 여기에서 1몰이라고 하면 그 에너지가 뭐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RT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분의 4는 이제 1.5지만 퉁쳐서 그냥 1이라고 본다면 이 RT가 뭐를 얘기하는 거다? 아, 분자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아까 B를 뭐라고 했었냐면요. B를 액체가 됐을 때의 부피로 근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B는 기체 분자가 서로 접하는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액체에서는 분자끼리 접하고 있는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A는 뭐였어요? A는 인력이었죠. 무슨 말 알겠죠? 얘네들 말로 이제 조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합을 하냐면 이 B분의 A는 분자가 접할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인력에 의한 무슨 에너지라고 하면 될까요? 인력의 무슨 에너지? 인력에 의한 무슨 에너지가 될까요? 접할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인력에 의한 그렇지 위치 에너지. 아까 인력이나 청력을 적분하면 위치 에너지가 된다고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부분이 무슨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의 경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경쟁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결국 근사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이 무슨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근사적으로 봤을 때. 바로 역학적 에너지라는 얘기죠. 근사적으로. 왜냐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뭐에다가 뭘 더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그 컴프레션 팩터의 1차 도함수에서 저렇게 이제 분자들의 역학적 에너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컴프레션 팩터 1차 도함수 비교가 전개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줄게요. 줄게요. A. 이게 저압 조건에서 물리적
해석을 좀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첫 번째 1. 자, 이게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첫 번째 1 이렇다.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이걸 뜻하는 거죠? 맞아요? 네. 맞죠?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완전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따 해보고 세 번째 먼저. 그럼 이렇게 돼. 그럼 이건 이렇게 된다는 걸 뜻하죠? 맞나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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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때 여기서 이거죠? 맞나요? 네. 맞죠? 네. 되게 어려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때 등호일 때 온도가 뭐예요? 이게 보일 온도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저게 보일 온도라고요. 그러면 얘는 다른 말로 이럴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나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어떤 그래프가 하나가 있었냐면 앞서 변온 조건 동일 기체에서 압력이 변할 때 이게 뭐가 있었냐면 자,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애가 있었고 이렇게 되는 애가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보이세요?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자, 무슨 조건에서? 저압 조건에서 접선의 기울기인 거 아니에요. 1차 도함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빨간색 경우가 뭐라는 얘기겠어요? 빨간색 경우가 바로 온도가 보일 온도보다 더 고온일 때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잖아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보일 온도보다 저온일 때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원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거의 0에 가깝죠. 이게 바로 온도가 보일 온도에 해당할 때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일 온도보다 더 고온이다라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중 누가 더 우세하다? 운동 에너지가 더 우세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보일 온도보다 저온이라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중 누가 더 우세하다? 위치 에너지가 우세하다.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의 그 온도에 따른 패턴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실제 기체에 대한 성격을 수리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아마 학교연생이 쭉 했을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뭐를 한번 이제 나눠 드릴 거냐면, 자, 받아봐요. 자, 받아봐요. 그다음에 받아봐요. 자, 됐고, 자, 거기 보시면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지금 이제 기체 관련 문제집이거든요. 연습 문제집. 거기 48페이지 보여요. 48페이지. 네, 48페이지. 48페이지 찾았어요? 48페이지. 자, 그 48페이지에 보시면 68번 문제라고 있을 거예요. 68번 문제. 찾았습니까? 68번 문제. 자, 그 68번 문제에 보시면 반대를 봤을 때 방정식이 하나가 나오죠. 그리고 그림 가에는 ABC 각각의 A 값과 B 값의 그 그래프가 하나가 나오고요. 데이터가 나오고요. 나 값은 그래프 나는 그 저합 조건에서 컴프레션 팩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직선으로만 표현된 걸로 보아 뭐만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저합 조건에서의 뭐만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접선의 기울기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겠죠. 바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 알겠어요? 이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2012년에 미트디트 기출로 나왔던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미트디트 기출 찾습니까? 그 미트디트 기출에서 거기 보시면은 이런 그래프가 하나가 나오고 있네요. 봐봐요. 그러면 여러 기체들에 대해서 반데르발스 상수값 B하고 반데르발스 상수값 A를 놓고 어떤 기체가 누구는 데이터가 A가 여기에 있고 누구는 B가 여기에 있고 누구는 C가 여기에 있잖아요. 보이세요? 이 그래프부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뭐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A 기체의 반데르발스 상수값 A의 값은 요 정도고 B 값은 요 정도라는 거 아니에요. B에 대한 AB의 상수값이 요 정도라는 얘기고 C에 대한 값이 요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걸 보고 여기서 뭘 찾아내야 되겠어요? 바로 봐. 기울기를 생각해야 되겠죠? 왜요? 바로 A를 B로 나눈 게 보일 온도니까요. 뭐를 뭐로 나눈 거? A를 B로 나눈 게 보일 온도라고요. 그럼 여기 이제 R은 상수니까. 그럼 뭐냐면 Y축에서 이 기울기 이게 보일 온도란 얘기예요. 누구의 보일 온도? A의 보일 온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C의 보일 온도란 얘기예요. 그럼 A, B, C 중에 보일 온도 제일 큰 게 누구예요? 보일 온도 제일 큰 게 C고요. 보일 온도 제일 작은 게 A라고요. A를 B로 나는 게 보일 온도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기울기를 봐. 여기서부터 기울기. 이게 써놨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그래서 A, B, C 중에 보일 온도 제일 작은 게 A고 보일 온도 제일 큰 게 C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기체 A, B, C에 대해서 보일 온도를 정성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보일 온도에 따라 그 보시다시피 그림 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지 판단해 보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이게 미트디트 기출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 머릿속에 이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 이걸 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무슨 말 알겠죠? 높다. 그래서 68번 문제 꼭 살펴보세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좀 넘어가서 79번 문제. 79번 문제 찾았어요? 79번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그 문제를 내가 주관식으로 바꾼 거예요. 찾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이 문제 재밌네 해가지고 내가 주관식으로 문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79번 문제도 같이 풀어봐요. 알겠죠? 그러면 이쪽은 싹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진 것을 알겠죠?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는 내가 그 강조할 문제가 이 문제예요. 알겠죠? 지금 몇시죠? 20분이요? 그러면 더 한 10분 쉬었도록 하겠습니다. 화실 그도세요. 한 12시 20분까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JT 이펙트는 안 하는. 뭐라고요? JT 이펙트. JT 이펙트요? J 줄 톰슨 이펙트요? 네. 줄 톰슨 이펙트를 했다고요? 네. 기체를 하면서요? 아마 이렇게 막 확 분산하면서 온도 떨어지는 거야? 그제 필기는 JT 이펙트. 봐요. 뭐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그때 좀 자서 안 적혀 있어요. 줄 톰슨 이펙트 봐봐. 어디 있어요? 어디서 자기 필기 좀 보여주세요. 여기 뒤에요. JT 이펙트 막 적고 했는데. 줄 톰슨 이펙트 맞아요? 아마 맞아요. 줄 톰슨 이펙트예요? 줄 톰슨 이펙트 하면서 뭐라고 무슨 말씀을 했어요? 성분이가 잘 안 믿어.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수가? 대부분 어. 일반적으로 상온 산업에서 인력을 유세하는데 인력 우산대요. 이게 팽창하는 거는 인력을 끊어야 되는 거니까 어. 에너지를 소모해서 온도가 낮아져요. 그렇죠. 그거거든요. 그래서 줄 톰슨 이펙트가 뭐냐면 드라이 아이스 만드는 그 공법이에요. 그래서 줄 톰슨 이펙트가 드라이 아이스 어떻게 만들어요? 드라이 아이스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산화탄소를 고압으로 압축을 시켜요. 네. 압축을 꽉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기체가 빵 압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갑자기 거기다가 구멍을 빵 뚫어요. 구멍을 빵 뚫으면 기체가 푹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네. 푹 하고 나오면서 부피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엄청 커지. 커지겠죠. 네. 그러면 압력이 확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서 확 퍼지면서 지들끼리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고체가 돼서 툭툭 떨어져요. 그렇게 드라이아이스 만들거든요. 그때 사용한 게 줄 톰슨 이펙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연력학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 실제 기체 관련해서 인력 청력 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 붙인 거 뭐냐면 생각나서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근데 기체 파트에서 낼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걸 시험 문제로 낼 만한 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줄 톰슨 이펙트를 하면 연력학 제1법칙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게 단열 팽창이거든요. 예, 그럼 그러니까 단열 팽창이어서 부피를 확 이게 예를 들면 뭐랑 같은 거냐면 구름 있잖아요. 구름 어떻게 만들어져요? 단열 단열 압축해서 올라오는. 어. 단열 팽창이죠. 구름. 그 구름 만들어지는 원리가 줄 톰슨 이펙트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기단이 지상에 있던 놈이 여러 가지 이유로 확 상승하잖아요. 확 상승하면서 온도가 푹 떨어지죠. 네. 상승하는 속도가 아주 빠를 때. 그럼 상승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빨라서 주변이랑 열 평형을 이루기도 전에 상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변 압력이 낮으니까 갑자기 부피가 확 커지면서 압력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서 온도가 확 떨어지면서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줄 톰슨 이펙트예요. 무슨 말이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고 얘기를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오케이.